안녕하세요. 모험가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에 초기 정착하는 데 들었던 비용에 대해 얘기 나눠봤어요. 각 가정의 사정마다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은 매너 있게, 아시죠?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 정착비 중에 제일 크게 들어갔던 거는 결국 집이랑 차야. 그렇겠지. 아무래도 집 없으면 안 되고 차 없으면 안 되고. 맞아. 특히 여기는 정말 차 없으면 안 돼. 맞. 그래, 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그러려면 시내에 살아야 되고 맞아. 버스나 지하철이 있는. 그렇다면은 대신 집값이 비싸고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그렇게 되면 캐나다라는 장점을 크게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토론토 도심에만 갇혀서 살면 서울이나 뭐가 다를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지.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잘 정돈돼 있고 어디든 어떻게 보면은 공중교통이라나? 대중교통으로 공중이 떠갔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커버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 맞아.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삶과 있는 삶의 차이가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여기는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시장을 보는 게 뭔가 우리처럼 바로 인근에 시장이 있어서 맞아. 바로바로 본다기보다는 사서 냉장고에 스탁하는 개념이니까 맞아. 그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돼. 맞아. 그런 거. 말이 안 돼. 장 보는 것 때문에 장 안 보는 게 된다. 안 돼. 맞아. 그 차는 확실히 있어야 돼. 그래서 맞아. 우리가 차를 그러면 얼만큼의 가격의 차를 구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 우리 차가 그때 현대 팰리세이드 샀고 중고차가 한 2년 정도 된 5만 킬로 정도 뛴 차를 거의 새 샀고 차지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차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잘 안 팔려서 그 쪽에서 조금 낮춰놓은 가격으로 맞아, 할인해줬지. 사서 등록비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들었지. 맞아. 우리는 그러니까 차 금액이랑 차량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 다 쳐가지고 5천만 원이 들었지. 팔 때 어차피 우리가 1년 뒤에 떠날 거니까 그 중고값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였고 맞아. 5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다 썼다 생각 안 하고 그치. 나중에 감가되는 정도만 우리가 쓰고 나중에 팔고 나오는 돈이 있다 생각을 한 거였지. 맞아. 보자. 우리가 7인승이지. 7인승 3열까지 있는 거 3열까지 있는 7인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옵션도 풀옵션이었던 것 같고 되게 중고차긴 하지만 좋은 트림이었어. 되게 뭔가 고급 트림이었어. 차는 되게 만족스러워. 맞아, 차 잘 샀어. 우리나라라면 못몰 차지 사실은. 그치, 주차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넓어서. 맞아.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팰리세이드는 몰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큰 차가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맞아. 4인 식구에 큰 차가 우리 가치관에는 꼭 필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캠핑을 즐기고 차박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면 그런 차가 필요할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 차는 정말 이동의 수단으로만 맞아.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 어차피 좋지. 차 청소도 안 하는데 차 차 차에 관리도 너무 잘 안 하고. 그래 그건 좋은 차 맞아. 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깝지. 버리는 거야. 차한테 미안하지. 차한테 미안하지. 관리를 안 해줘.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집이 또 컸었어.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게 집 우리 렌트하는 게 내가 잠시 입고 있었는데 우리 집 월세가 한 달에 300이 아니고 310이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 310을 근데 우리는 1년치를 다 한 번에 내고 왔잖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뭐 한 달치인가 보증금을 맞아. 내고 와서 월세를 이렇게 내는 건데 여기 올 때 뭔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집을 구하는 좀 뭐랄까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면 그냥 1년을 한 번에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도 그래 1년 내자. 어차피 1년 있을 거니까 하고 1년을 냈지. 그래서 월세가 310만 원에 12달을 곱하면 끝이 아니라 이게 세입자가 내는 보험이 있어. 테넌트 보험이라고 집 보험이 있다. 이 보험이 1년에 70만 원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니까 결국은 3,800? 집 1년 집세 더하기 집 보험금 나가는 완전 사라지는 돈이지 이건.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타운하우스에 방 3개,
2층짜리인데 방 3개가 2층에 있고 베스룸 그다음에 3개. 화장실 3개. 그다음에 밑에 지하가 지하실이 있어. 그게 안 된 거, 마감 안 된 마감이 지하실. 안 된 지하실, unfinished 된 지하실이 있어. 그다음 그리고 코딱지만한 차고. 정말 펠리세이드가 꽉 끼게 들어가는 차고 하나 있어. 펠리세이드 넣고 나면 내리기가 힘든 정도 그치? 공간을 주는 날씬해야 차고. 돼. 날씬해야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사람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차고가 너무 정말 최소한의 크기니까 다들 자기 차를 차고에 안 놓잖아. 그러니까 차고는 거의 뭐 창고처럼 쓰고 차는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 그냥 놔두는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만 뭔가 차의 도난을 신경 쓰고 우리는 안 차의 돼. 안전을 신경 쓰고 해서 뭐 집안에 넣지, 차고에 넣지. 또 우리 지금 1년 살러 왔는데 차 도난당하면 끝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차고를 비우고 차고에다가 차를 밀어 넣어야지. 무조건. 그러면 정착 비용이 이때까지 차와 집세만 해도 3,800이 들었네. 아, 8,800이네. 8,800. 다행이긴 하지. 사실 뭐 미국에 갔으면 우리가 막 다시 새로 시험 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험장 가서 운전면허 시험 치고 막 한국 면허를 인정해 주니까 맞아. 그냥 바꾸는 비용이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한국 면허증을 제출을 하면 거기서 캐나다 면허증으로 그냥 교환을 해주는 게 9만 원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첫날 했던 거지, 그지? 오자마자. 왜냐면 이게 신분증을 대신해 줄 수 대신하니까. 있으니까 이걸 빨리 발급받는 게 유리했던 거지. 맞아. 운전면허증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가 은행을 갔나? 은행을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맞아. 왜냐면 우리가 들고 온 그 조금의 돈을 일단 넣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이체하려면 은행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걸. 근데 다행이었던 건 우리는 정착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긴 했어도 어차피 좋았어. 그렇게 치면은 조기 정착금에 정착 비용도 들어야지. 맞아, 그래야지. 정착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때 대략 돈이 그럼 뭐 러프하게 200이라고 잡지. 그래, 러프하게 200.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는 비용. 뭘 도움을 받은 집 구하기, 집 구하기. 차 알아주기, 알아봐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증 이런 거나 은행 업무 다 동행해서 같이 해주기,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교육청 등록해주기, 처음에 차 없을 때 라이드. 라이드 해가지고 장보기. 맞아, 장볼 때 일주일 따라가지고. 동안. 맞아, 일주일 동안 우리 왜 들어와서 처음에 뭐 아무것도 집에 없으니까 가구 사고, 음식 사서 넣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동행해줬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것. 정착 서비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정착 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나는 안 했으면 약간 끔찍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민을 왔으면 어차피 여기 살 거니까 하나씩 부딪혀가지고 배워가는 느낌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지금 1년을 왔으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데 이 와중에 시행착오까지 겪어버리면 안 그래도 짧은 1년이 더 짧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를 신청을 한 거였고, 만약에 나는 내가 이민을 왔어도 받아야 돼. 이번만큼의 서비스라면 나는 무조건 이거를 하고 받아야 돼. 200만 원을 주고 내가 모든 거를 착오 없이 시작을 할 수 봐봐. 있으면 첫날 떨어졌어. 우리가 아침에 일찍 떨어졌나? 9시 반.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9시 반. 떨어졌어. 시차가 뭐 13시간, 14시간이어서 밤이지. 엄청 피곤해. 그래, 뭐 어떻게든 집은 리어트 통해서 구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물도 없지. 물도 없고, 심지어 뭐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잘 것도 없어. 침대에 매트리스가 없어. 매트리스가 없어. 매트리스를 바닥에. 한국에서 뭐 캐리어에 싣고 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 이게 딴 사람은 또 모르지. 이삿짐을 보내놓은 사람이 그러면은- 집이 미리 있어서. 그리고 다 이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정 비용 이런 것도 착오 없이 다 처리가 됐고. 일주일 안에 다 됐어. 우리가 일주일 사실은 아니야. 더 빨랐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된 건 일주일이었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된 빨리, 거지. 맞아, 완전 맞아. 다른 나라에 왔고 시차 적응함과 동시에 삶도 안정됐어. 맞아.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모든 세팅이 게 다 다 된 거지. 세팅됐네. 아까 그런 느낌이긴 했지. 그러니까 교육청도 따라가줬잖아. 교육청 교육청도 따라가서 애들 등록하는 것도 도와줬고. 애들 뭐 렉센터 이런 것도 다 투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아 그거 전화도 그러니까 핸드폰도 핸드폰, 개설해주고 인터넷도 개설, 집에 인터넷도 되게 저렴한 가격 맞아.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봐도 우리는 저렴하게 잘한 거야. 지금 이분들이 되게 매끄럽게 잘 하셨던 거 차 같아. 사는데도 동행을 해서 어느 정도 협상도 해줬고 맞아. 그리고 차도 여러 군데 보러 여러 갔잖아. 군데 보러 갔지.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를 내가 차가 없는 상황에서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지. 없지. 우버 타고. 그러니까 우버 타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생각보다 한 대리점 멀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비용 자체들이 다 포함됐다 치면은 나는 정착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아. 그치. 고민하지 말고 받는 게 맞다. 맞아. 왜냐면은 나도 굳이 그렇게 초반에 생각해. 와서 신경 쓸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 너무 이 캐나다 첫인상이 좀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달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9천만 원 썼네? 그렇게 됐죠. 정착 그렇지, 맞아. 비용까지 해서. 그러니까 차량 구입, 집 렌트 1년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착 정착 서비스 끝에 비용까지 해서 9천만 원. 9천만 원. 비자 피도 있긴 하구나. 비자 피도 있긴 해. 그럼 비자피랑 운전면허증, 교부비랑 뭐 오힙 이런 거 다 해서 한 100만 원이라 치면 되나? 50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유힙? 유힙이었잖아.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걸 합해서 한 100만 원 좀 생각 넉넉 잡아 100만 원 하면 되겠다. 그래. 그러면 아까 9천만 원에다가 100만 원 더 한 거고 주방 집기 같은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다 텅텅 비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국에서 내가 주방 집기를 좀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네 명이서 이코노미를 타고 왔고 들고 올 수 있는 최대를 뭐 포스트로 안 붙이고 맞아. 다 들고 온 거잖아. 무게는 거의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23kg를 1인당 2개씩 붙일 수 맞아. 있었고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8개 여덟 붙이고 개 짐을- 기내 짐 다 들고 타고 8개를 붙이고 기내에 1개씩 다. 다 메고 타고. 그러니까 짐이 거의 막 몇 개였어? 한 12개? 그렇지. 1인당 12개. 3개씩이니까. 어떻게 보면. 12개 넘었지. 막 백팩도 사실 좀 1개씩 더 들고 오고 그랬으니까 12개를 최대한 아무튼 4명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맥시멈을 갖고 들어왔고 대신에 우리는 이삿짐을 이용 안 했고 해외 이용 안 이사 했고. 이용 안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최대한 여기 와서 꼭 필요할 것들을 챙기자 했을 때 정말 잘 갖고 온 것들이 주방 집기였어. 맞아. 사실 뭐 주방에서 쓰는 뭐랄까 뭐 집게, 뭐 뒤지개, 뭐 국자 이런 거 사실 여기 오면 다 사야 되는데 어차피 사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돈도 돈인데 한국에 걔네들이 뭐 1년 동안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더 뭐 좋아지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걔 맞아. 다 들고 왔지. 뭐 그런 것도 믹싱 볼이나 채반 같은 것도 맞아. 다 가져왔는데 여기서 쓰고 버릴 요량으로 갖고 왔는데 그건 잘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래도 쓸데없는 돈을 조금 줄였긴 했지. 후회하는 거는 그거지. 뭐. 애들 학용품. 아 그래 굳이 왜 갖고 왔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없는 것도 들리는 소문이 맨날 그랬잖아. 여기는 학용품이 막 질이 안 좋고 종류가 적고 안 예쁘고 팬시하지 않다. 왜? 결국은 애들이 원하는 거는 이 학교 애들 분위기에서 뭐 맞아. 팬시한 걸 원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독도 지우개 갖고 왔잖아. 그거 나눠줬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리려고. 또 지우개 막 선물하고 그랬지. 독도. 그래서 얼마나 한국에서 막 이렇게 파일이든 연습장이든 아. 뭐 이런 거 들고 온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연습장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또 쓰는 종이 구격이 달라. 맞아. 여기 종이는- 우리는 A4를 쓰는데 얘는 A4가 아니야. 음. 애매하게 업데이트한 걸 써. 그냥 이 나라 학교에 적응하려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문방구 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맞아.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은 학교 옆 문방구가 제일 맞아. 맞는 거야. 맞아.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게 처음 애들 왔을 때 막 학교에서 전자계산기 필수라면서 해서 나는 와 얘네들 엄청 열심히 한다. 엄청 뭐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려고 공학 심지어 그냥 계산기 내가 사주려고 했더니 애가 안 된다고. 안 된다. 선생님이 공학 계산기, 맞아. 공학용 계산기. 나 수학 진짜 열심히 가르친 그래. 나라인 줄 알았잖아. 근데 계산을 못해서 공학 아니 근데 공학용 계산기로 왜 곱셈 아니 나눗셈을 왜 하냐? 루트도 하더라고. 아 맞아 루트를. 루트도. 루트 하나 때문에 그런 거네 그럼. 어. 근데 실제로 우리 애들은 뭐 안 쓴다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계산이 안 되면 스스로 알아서 꺼내서 써라 하는 거지. 선생님이 계산할 수 꺼내세요, 있으면은 이런 꼭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기가 하지 꼭 않지. 필요해요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구에 뭐가 포함되냐면 침대 네, 3개. 프레임. 그러니까 부부용, 그 다음에 어린이용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총 3개의 침대 프레임,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침구. 친구. 이 모든 게 어쨌든 침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사는 돈이랑 그다음에 식탁. 우리 식탁 의자. 식탁을 6인용 샀지. 사실 좀 큰 걸로 사서 어. 식탁 겸
뭐 테이블 겸 소파 안 사고 소파 겸 맞아. 이렇게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좀 6인용 큰 거를 샀고 이것도 사실 제일 아끼려고 그 아이케아 가가지고 맞아. 다 우리가 조립해서 쓰는 걸로 해서 한 개 한 개 조립을 했지.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지 맞아. 처음에. 그때 당시에 손으로 돌리는 십자 드라이브로 뭐 하나하나 한다고 뭐 전원근 털렸지. 전완근 이슈 발생. 그래 그렇게 했지. 그리고 프레임은 다 아이케아에서 샀고 맞아. 매트리스는 다 코스코였어. 근데 맞아. 매트리스가 코스코가 너무 난 만족스럽고 좋았어. 좋았어. 뭐 실리치인데 우리가 사실 온데 많이 비교해봤어. 매트리스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몇 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제일 돈 많이 그래도 쓰자 한 거가 매트리스였잖아. 맞아. 제일 많이 쓴 게 매트리스. 매트리스지. 제일 많이 쓴 게 50만 원이고 그런 거. 어차피 우리 항상 사고방식 그랬잖아. 1년 뒤에 갈 거니까 너무 비싼 거 넣지 말자. 맞아. 근데 충분히 나는 만족스러워. 만족해. 나는 좋아. 한국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맞지? 그래서 그거를 샀고 그 다음에 또 뭐 샀냐면 우리 그래도 소파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라운지 앉아있어. 체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라운지 체어를 2개 샀어. 약간 흔들의자 맞아. 같은 흔들의자 그것도 2개 샀지. 아이케아에서 샀지. 그것도 다 조립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주방에 책상 2개. 맞아. 애들 책상 2개 작은 책상. 안 쓰지. 그래도 뭐 애들이 식탁에 계속 앉아있어. 애들이 왜 식탁이 밥을 먹는 데인지 애들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데인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책꽂이 하나 샀고 맞아. 책꽂이 겸 뭐랄까 이거 서랍장 같은. 선반 그러니까 선반 겸 서랍장 겸 책꽂이가 될 수 있는 아이케아에서 그 서랍장 달려 있는 그런 어쨌든 선반 같이 돼 있는 책꽂이를 여섯 샀지. 칸짜리 여섯 칸짜리를 사서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쓰고 있고. 근데 그게 다지 가구는. 거기다 이제 주방용품은 사실 밥솥은 사야 하잖아. 맞아. 밥솥 밥솥이 좀 아쉽긴 한데 결국은 압력 여기도 밥솥을 안 사고 전기 전기밥솥인 밥솥을 거지. 샀지. 여기도 쿠쿠는 쿠쿠인데 쿠쿠 압력 이런 게 아니라 쿠쿠 전기지. 근데 쿠쿠 밥맛을 포기하고 맞아. 돈을 세이브한 거였지. 여기서도 쿠쿠 압력 밥솥이 팔긴 해. 비쌌어. 용량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게 한국은 220볼트고 여기는 맞아. 110볼트라서 이게 좀 전기 제품을 또 이렇게 뭐 사용하기 또 애매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 그거 샀지. 인스턴트 팟.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고기 같은 요리를 할 때 안 좋다. 나는 불만족이야. 고기도 질감 없이 다 으스러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 그게 안 좋지. 물론 그걸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대를 잘 조절하겠지. 맞아. 그다음 드라이기 사고. 음. 그다음에 뭐 프라이팬 테팔 세트 3개 사고 칼도마 가위. 그다음에 그릇 세트 사고 브리타 정수기. 샤워 커튼, 뭐 쓰레기통, 베스 매트 뭐 이런 잡다구리한 걸 좀 사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사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이걸 넣어야 되나 모르겠다. 우리 근데 사실 좀 탁구대가 좀 컸어. 탁구대 60만 원이거든. 탁구대 60만 원 포함해서 540만 원. 540만 원. 탁구대 그럼 60만 원. 탁구대는 아무도 사는 게 아니니까 500만 원이나 치지 뭐. 그래 그럼 대략 처음 집에 500만 집기 원. 넣기 500만 500만 원. 그럼 나는 사실 그렇게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긴 쓴 거야.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봐. 아까 9,1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됐어. 9,600만 원. 그게 초기 정착하는 비용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와서 그냥 초기 세팅하는 데만 1억이 드는 거야. 그렇네. 러프하게 잡으면 좀 더 집기 잘 넣고 가구 더 잘 넣으면은 1억이 드는 거네. 우리 운동 비용이 다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월 80만 원 정도 든다고 월 했잖아. 80만 원 정도. 운동에 그렇게 들어가. 치면은 사실 한국보다는 싸. 운동 비용은. 그렇지. 그건 그런 거 같아. 싸. 되게 좀 의외였던 거는 뭐 퀄리티? 여기서 학원 같은 거 가면 뭐 한국처럼 막 땡칠하게 안 가르쳐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잘 것 찾아야 같아. 돼. 그러니까 여기가 레크레이션과 프로페셔널이 나뉘잖아. 맞아. 모든 게. 레크레이션으로 가면은 강사 수준도 떨어지고 안 좋아. 그냥 데리고 놀아주는 그러니까 거야. 데리고 놀아주는 거야. 조금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선수를 키운다 싶은 수준으로 가야지 우리가 한국에서 원하는 그 수준인 거야. 근데 사실 자기가 받는 탁구 레슨도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비싸진 않잖아. 안 비싸. 그러니까 시간으로 안 뭐 비싸. 시간당 이걸로 환산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비슷해. 그래.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한 번에 60분을 받을 체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게 더 좋고 한 번에 60분 받을 수 없어서 뭐
내가 받는 것처럼 헥헥거리면서 막 쉬는 시간이 뭐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는 60분 레슨 받으면 30분은 숨 쉬다가 지나가지. 숨쉬다가 지나.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거고 아 그래, 애들 체력이 되니까. 체력이 더 되면 집중적으로 좋고. 하니까. 나는 그리고 그 발레 하는 것도 엄청 나는 만족스러워. 여기가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잘 찾아야 그러니까 돼. 그냥 레크레이션으로 하는 발레를 가버리면 그냥 놀아주는 정도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가고 있는 발레는 너무 만족스럽고 맞아. 한국에서 잘 찾아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만족스럽고 근데 나는 그거는 불만족이었거든. 농구. 나도 그건 그랬어. 농구는 한국에서 하는 레슨을 만약 했으면 거기가 훨씬 더 전문적이었을 거야. 농구 교실 있잖아. 한국에 어. 하는 뭐 누구누구의 맞아, 농구 맞아. 교실 거기가 훨씬 더 잘했을 것 그러니까 같긴 해. 여기는 진짜 그냥 데리고 놀아주는 수준 정도. 기초를 재밌게 해주는 정도? 뭐 그 정도? 1억을 때려 부었어.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한 달 생활비? 생활비가 300 러프하게 350. 350. 거기에는 저번에 뭐 식비, 애들 학원 월별 아 들어가는 운동 다 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주유, 다 들어가지. 그다음 공과금 그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목돈 1억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직장이 세후 뭐 적어도 350 이상은 있으면 생활은 가능한 거지. 생활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정말 생활만 가능. 생활만 가능. 뭐 여행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50이라는 거나 1억에 포함 안 한 게 그냥 큰 디즈니- 여행은 포함을 안 했고 작은 소소한 여행은 포함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를 간다든가 아 그런 건 안 되지. 아니면 뭐 어딜 간다든가 하는 여행은 포함 안 된 거. 아 디즈니 월드는 힘들어. 근데 디즈니 월드는 아무나 가는 여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여행을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once in a lifetime. 내가 맨날 말하는 그 once in a lifetime으로 가는 거잖아. 아무튼 디즈니 월드 이런 데는 그냥 진짜 once in a lifetime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계속 가는 거는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으면 모를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돈의 문제잖아. 돈이 사실 뭐 디즈니 월드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돈이 비싼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미국에 살면은 모를까 한국에서 디즈니 월드 올란도에 있는 데를 온다 그러면 시차의 문제가 무조건 발생해. 이게 시차가 여기가 되게 힘들잖아. 완전 정반대라서. 아 근데 돈을 1,000만 원 쓰고 오잖아. 시차를 극복해. 하루 만에 극복할 때 이거는 하루에 얼마짜리라고 하면 눈이 시뻘개져서 놀아야지. 시차 바로 극복 가능. 아 그래? 시차 아니, 따위는 없다 이러면서. 아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지. 힘들어도 타야지. 아, 그래? 포함해서 타야지. 그래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매 시간 매 초당 얼마씩 흐르고 있어 이러면서. 아 근데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잘 살고 있어. 그 사실 감사하는 게 좀 더 생겼지. 맞아.